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의 비인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의 비인은 소축자에 기의 비인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비인의 뜻은 길 떠나는 은장도라고 했습니다. 뭔가 독하, 이를 악물고 독한 힘, 이것이 바로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섬세하고 정밀한 기술이며 꾀를 잘 쓴다는 것이 비인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기의 비인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는 축에서 비인이 되는데 이 축에서 기의 12운성을 논한다면 묘지에 해당합니다. 즉 무덤 속에 들어간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죠. 즉 손발이 움직일 수 없으니 무엇을 쓰겠습니까? 꾀를 써서 뭔가 일을 진행시키거나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축자는 육진상 따져본다면 비견의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비견은 뭔가 자기가 분리 독립이란지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존재여야만 되는데 이 소축자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즉 묘지에 갇혀 있는 상태로서 비견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 소축자가 팔자내에 있거나 아니면 없을 때가 생길 것입니다. 만약 팔자내에 있다면 연에 있을 수도 있고 일에 월에 있을 수도 있고 일과 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월 일시에 관해서는 연은 소년기호, 월은 청년기호, 일은 장년기호, 시는 노년기, 말년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붙여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연월 일시에 있는데 기미일이 된다면 자축이 공망이 됩니다. 따라서 월에 있으면 충에 의한 훼손 또한 당하게 되겠죠. 어쨌든 이 축이 공망을 맞아서 비인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팔자내에 없다면 크게 대운이라든지 세운, 크게는 대운이 우선적으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대운에서 비인운을 지나고 나서 저 독한 놈을 한번 만나보고 나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비인운을 지나고 나서 꼼꼼치밀 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초축자의 다른 천간의 12운성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갑은 정관의 별이 관대지에 있으므로 기의 입장에서는 관을 써먹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을은 나의 편관은 쇠지에 들어가서 그 모양이 점차 약해져 가는 상태로 들어가고 있고, 병은 나의 정인의 별이 됩니다. 정인은 양지 천살이라서 이 정인은 써먹기가 힘듭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고 뱃속에서 길러지고 있는 단계일 뿐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정인, 나에게 편인의 별이 되는데 이 편인 또한 묘지에 들어가 있으니 제대로 써먹기는 힘든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나의 겁재는 겁재는 양지에 들어가서 이것 또한 아직 길러지고 있는 상태지 드러나지 못한 상태로서 기운이 매우 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의 상관한 별인 경은 묘지에 들어가서 이것도 무덤 속에 들어간 것 같아서 제대로 써먹기 힘든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의 식신의 별은 양지 천살로서 이 식상 자체도 제대로 써먹기가 힘든 것이죠. 그 다음에 임은 나의 재물이 되죠. 정제도 쇠지에 들어가서 이 기운 또한 쇠잔해져가는 상태입니다. 단지 이 계수, 편제만이 관대지에 있기 때문에 이 편제를 쓸 수밖에 없는 아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원래는 만약에 정관, 관직으로 나간다면 월급 봉투가 빵빵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수시로 편제의 별을 생각하니 그 관을 오랫도록 지킬 수가 있겠다 없겠다? 힘든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짝을 찾는다면 정제가 나의 완벽한 짝이 되는데 편제를 쫓으니 애정의 왜곡 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2 띠에 관해서 12띠에 관해서 한번 신사를 따져본다면 인호술띠의 경우에는 소축자가 형님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천살이라서 염라대왕의 친척인 모양이라 아직도 뜻을 펼칠 수 없는 상태고 정신적으로 준비만 해야 되는 상태로서 비인을 쓰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 꾀돌이를 많이 써야 되는 곳이 바로 인호술띠의 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묘미띠의 경우에는 월살로서 좀 더 수월하게 써먹을 수가 있겠죠. 이 비인을 써먹더라도 뭔가 주변 혜택으로 인해서 또는 상속증여나 부가이익, 즉 달빛, 달이 떴는데 나를 위해 뜬 것은 아니지만 내 갈 길을 비춰주는 식으로 좀 더 이 비인을 해묘미 그룹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자진 반한 그룹입니다. 반한은 실제로 보면 사회축에서 형님격을 만난 것이죠. 즉 에너지가 더 큰 모양을 만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말안장, 성을 점령하고 이제 말안장, 살아가는데 편리한 수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긍정적으로 비인을 써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자진띠가 이 소축자 비인을 쓸 때입니다. 자, 그리고 전리품이나 학위나 자격, 실제로는 거의 세미 프로에 준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반환은 그렇게 써먹는 것이 신자진띠의 비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사유축띠 같은 경우는 화개살입니다. 나의 화려했던 것을 이제 포장해서 감추어야 된다, 덮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재정비를 하거나 복귀 준비를 하거나 주변 정리 정돈을 한다든지, 보통 이런 경우 화개살 그룹은 보통 교육 쪽에 많이 종사를 하거나 종교 철학 쪽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화개살이라는 것이 거의 무덤 속에 들어간 것과 같기 때문에 동작 정지, 인내력, 비밀을 많이 담고 있으면서 이 비인을 쓰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의 비인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